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뭔가 좀 이상하게 한국 불교 시민사회 운동의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 참여불교 제가연대에 감사로 계시다가 최근에 해임을 당하셨어요, 불법적으로. 그래서 참여불교 제가연대는 저희가 불교 시민사회 운동에서 항상 주목하고 있고 또 일을 할 때마다 큰 힘이 되어준 단체인데, 요즘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이런 주제로 불러서 죄송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선 이익 선생님의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우선 그간의 불교계만이 아니라 이 사건들, 여러 사건들을 잘 기록하고 보관해 주셔서 역사를 만들어 주신 운판의 대표님한테 진짜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예. 사적으로도 드리고 싶었으나 마침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공식적으로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요.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역사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래전부터 이런 작업을 하셔서 귀한 자료를 이제 남겨주시니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 전공했고, 이제 학위도 마치고 불교 관계 강의도 했었고, 사회복지 부전공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 개의 전공을 한 이유는 제 관심은 불교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는 불교뿐만 아니라 종교 일반의 사회적 책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관심사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제 다른 종교인들을 만나는 일이 이제 상당 부분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런 이제 맥락에서 이 단체 활동을 제가 조계 종립 동국대학교 강사가 되면서 바로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해오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여러 회원들과 불자들이 참여불교 제가연대를 기억하시죠. 1999년 중요한 사건 직후에 불교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엄청난 이름으로 모인 이제 조직이니까 대부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자긍심도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소임 주어지면 할 수 있는 한 하고 살다가, 이제 대표님도 아시지만 20주년인가 세미나 할 때 제가요, 이제 초창기 우리들은 뒤에 물러나서 후원하고 후배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물러나 있었어요. 한 몇 년 최근에. 그러다가 작년 직전에 이제 제가 이제 소식을 듣고 감사 요청이 와서 하겠다고 해서 작년 3월에 감사로 선임되어서 지금은 해임이라고 하는 말도 들었어요. 저는 해임될 이유가 없다고 믿고 있는 현 소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집단의 건강성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걸 안 하면은 감사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다른 사람들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불편함이 존재 이유인데, 지금 현재 제가연대가 왜 감사를 불신임이죠. 불신임까지 하면서 이렇게 통합이나 큰 덩어리로 나가지 않고 자꾸 배제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제가연대 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중요하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것도 그렇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가 저한테 제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면 저도 아마 불편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근데 소임을 맡으면 그건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평소에 제 역량보다도 더 열심히 해요. 안 맡으면은 편하지만 맡았으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작년에 3월 정기총회 때 선임이 됐으니까 아직 본격적인 회의도 열리지 않았지만 제 가령 운영위원회들 톡방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건들 가지고 제 의견을 말했어요. 많이도 말 못했어요. 운영위원회에 업소로 참석한 건 딱 1회 작년에. 그리고는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11월 달부터 감사 해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실은 더 놀랐어요. 여기 정말로 잘해야 되네. 네. 이렇게 될 줄은 아마 다른 우리 회원이든 부자들도 상상 못 하실 거예요.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해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정말로 감사 소임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최근에 그 연장선이긴 한데요. 네. 그 말씀을 가장 최근 일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게 정말 중요하니까. 금년 7월에 이제 일부 회원, 아니 그냥 상임대표를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적인 일이니까. 최 상임대표가 뽑혀서 그 몇몇 운영위원들하고 운영위를 거쳐서 임시총회죠. 총회를 했는데 감사해임은 뭐 매번 총회 때 올라와서 제가 그러려니 한다고 쳐도 정말 놀라운 것은 참여불교 재가연대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전문기관이 있잖아요. 네. 사단법인 불교 아카데미와 그다음에 그보다 더 핵심이었던 기반이 되는 교단 자정센터가 있어요. 두 개 전문기관. 근데 이 두 개의 전문기관이 규정대로 각자의 소속 기관에 회비를 내도록 돼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갑자기 결의를 해서 본부에 회비를 내지 않는 두 기관의 회원들을 배제했어요. 그러니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고서 곧장 배제하고 총회를 이제 본부에 돈 냈다는 분들만 모시고 총회를 했어요. 근데 진짜는 그때 제가 아직 그러니까 그분들의 계획대로 해도 아직 안 잘렸잖아요. 그 총회가 7월 총회가. 그러면 저의 소임은 그 의결권이 있다고 초대된 분들이 정말 정회원인가를 봐야 하잖아요. 저는 그게 제 소임이죠. 전혀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오늘도 제가 확인했는데 회비 납부 내역을 매월 납부하신 회원들 그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그건 정관 규정이고 우리 이제 지정 기부금 단체로 이렇게 정해지면 그렇게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3월 정기총회 지나고 지금 4, 5, 6, 7 네 달이죠. 그거 공지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오면서 확인했는데 안 했어요. 다만 9월에 낸 분, 아니 8월에 낸 분을 9월에 한 번 공지하고 9월에 낸 분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회원인지를 저도 감사의 시점에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회의를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해임이 되었다고 쳐도 그 회의는 아직 내가 해임 결의를 안 했으니까 저에게 의무가 있어요. 그걸 확인할 길이 없죠. 무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부끄러워서들 말 안 하고 싶었어요. 재가연대가 그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밖에서도 짐작 그 회원이 아니셔도 재가연대가 조계 종단을 향해서 어쨌든 옳다 그르다를 말했던 단체인데 기본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놀랍죠. 맞습니다. 근데 엄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재가연대가 내홍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교계 기자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기자들조차도 이 주제를 못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재가연대에 대한 그만큼 기대와 애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자정 능력으로 스스로 빨리 해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장기화되면서 문제가 오히려 더욱더 그 진흙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제가 아무리 괜찮은 척 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마음 아프지 않게 말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재가연대는 자정이라고 하는 게 자정과 혁신 이러면서 홈페이지에 와 있어요. 지금도 버젓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금년 1월 그 전후로 우리 내부에서 해결해 보려고 불교단체에서 흔치 않은 대중공사를 2번 했잖아요.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저쪽 지금 신임 집행부 몇 분이 주장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했어요. 그때 대중공사 자료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성의 있게 설명했죠.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애석하게도 사단법인 불교 아카데미에 대한 여러 종류의 시시비비였거든요. 시비죠. 그래서 성의껏 설명했는데 아쉬운 것은 그렇게 지적했던 분들도 관심이 없고 그분들은 이제
작정을 하고 그랬으면 관심 없을 수 있지. 그런데 정말로 죄송하고 아쉬운 것은 전체 회원들에게 전달되지 못했어요. 네. 우리는 회원 리스트를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감사가 제가 금년 3월 정기총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감사니까요. 네. 회원 명부를 이제 보고 싶어 했는데 단칼에 현 상임대표가 당시 사무처장에게 감사가 무슨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냐. 그래서 한마디로 못 봤어요. 회원 명부를 못 봤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런 대중공사 자료나 또는 통지나 뭐 안내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전문기관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전문기관 중에도 교단자정센터의 원장은 현재 공동대표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체 공동대표인데 거기는 회원 명부는 고사하고 그 통장을 제가연대 명의의 통장을 쓰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최근까지 제가 확인했는데 그 재정 수지 있잖아요. 결제도 하고 보내고 받고 하는 것을 직접 못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디테일은 모르셔도 돼요. 사실은 예. 회원분들에게 말씀드리기조차도 미안해서 그런데 내막은 중요한 거는 자정 노력을 나름대로 했어요. 1차, 2차를 심혈을 기울여서 했죠. 그 지적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3월 총회에 이르러서 그때는 또 이해하신 상당수의 회원들이 또 오셔서 그 현 집행부의 제 의안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랬죠. 나는 그것이 단순히 불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은 의사표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의사가 팽팽하게 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조직이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과거의 그 조직의 리더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하든 크든 실수할 수 있어요. 규정을 잘 모르고 집행했을 수 있죠. 누가 그걸 다 일일이 외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라든가 혹은 집행부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어떤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그래도 그걸 경청을 해야죠. 그리고 아니라고 그러면 좀 뭐 하긴 하지만 그건 잘못했군 하고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고치면 되죠. 그래서 알고 보면 저는 이제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불자 대중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현재 제가연대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예 어떤 정해져 있는 방향을 가지고 지금 회원을 이렇게 분리해버린 그 의도가 참으로 고약한 거지 여긴 돈도 지금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안 복잡합니다. 회계 문제 안 복잡해요. 그냥 절차만 틀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밖에서 이웃 불자 단체들이 걱정하는 얘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체 언론 매체도 지켜보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장기에 이제 들어가서 걱정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복잡한 일이 아니라는 걸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몇이서 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한 번 더 모여서 하자라고 하면 좋겠는데 제가 제가연대 총회 자료집 물론 제가 뒤로 물러나 있던 자료는 없지만요. 우리 회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묵은 자료집이라도 갖고 계시면 그 자료집의 맨 뒤에 부록의 조직도가 있어요. 참여불교 전체 제가연대 산하의 기구들 임원 매년 그게 거기 써 있는데요. 주목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참여불교 제가연대는 상임대표가 지휘하거나 이끌어가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시면 대표단이 공동대표단이잖아요. 대표단 밑에 운영위원회가 각 기관을 엮는 집행부예요. 근데 지금 최근년에 그거를 전혀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이 조직을 전혀 모르는 지금 이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악화되고 있는 데는 운영위원회에도 큰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요.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운영위원회가 인원 구성이 불균형하고 그 다음에 무자격자들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세를 불리고 이런 측면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럼요. 사실은 제가연대가 다른 조직도 물론 이제 반듯한 정관들을 갖고 계시지만 무척 까다로운 규정들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역사도 있어서 그러지만 그래서 운영위원은 산하기관장이라도
당연직은 없어졌어요, 이제. 예. 그래서 그 기관장이 운영위원회 안에서 이렇게 뽑혀야 되고, 예. 그다음에 기관의 임원이 아닌 사람들은 여기에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관의 임원이 아니면. 예. 근데 이번에 와서 작년에 와서 봤더니 제가 연대 회원도 불과 2, 3년 된 분들이 공동대표도 하고 운영위원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래요. 규정은 조금 어긋나도 그럴 수는 있겠네. 근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운영위원회 그 톡방 자체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연초에, 작년 초에. 예. 조금씩 예. 그런 얘기를. 근데 무시된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건 규정을 어겼다는 건 엄연해요. 그건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니까 지금도 정관을 보시면 그대로 운영위원 자격이 아주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 하나는 이거는 박광수 전 대표께서 회의 때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재정 그 수입 규모와 회원 규모에 비례해서 운영위원을 뽑자라는 얘기를 이제 작년 3월 운영위원회 때 얘기하셨더라고요. 운영위원회 안에. 그러더니 작년 3월 정기총회 때도 의안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셨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여기 함께했던 분들이 제가 연대가 언제부터 주식회사처럼 그런 비중으로 하냐. 우린 다 똑같이 회비가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다 똑같은데 이 생각을 갖죠. 그럼 인적 결사인데. 예. 근데 끊임없이 수를 따지시더라고요. 수를. 그래서 급기야는 작년 중반을 넘어서서는 이제 그 운영위원 구성할 때는 우리 과거에 상임대표도 하셨고 현재 상임 고문이신 우리 고문님도 참여 의견을 양쪽을 중재하시면서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수를 우리 그분 박 전 대표가 원하시는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게 판이 짜여져 있어요. 단 한 표 차이로 되더니 그 뒤로는 이제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기업으로 치면 이사회인데 운영위원회가 이사회를 갖다가 장악한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밀어붙이기로 그냥 계속 가시는 겁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운영위원회 날짜 정할 때 이렇게 한 두어 날짜를 가지고 묻는 걸 봤어요. 작년에는. 올해는 이번 7월 임박한 운영위로 한 2번 한 것 같아요. 얼핏 저는 이제 어디서 듣지 못하니까 제가 운영위원회 톡방에서도 이제 자꾸 나가라고 그래서 나와 있어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에는 이제 제가결사와 본부 회원이 아닌 이쪽 기관 그 운영위원들은 날짜 통지도 그냥 통지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안을 묻지도 않더라고요. 이것 자체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불법이거든요. 임의 조직에서는 그런 규정을 지켜야만 해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간단한데 그렇습니다. 그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이죠. 그러니까 회원들이 전문기구의 회원들이 그 본부 뭐 지금 상임대표의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그들의 투표권을 갖다가 박탈을 해버리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벌어졌잖아요. 벌어져서 놀랍죠. 아무리 이렇게 콩할 만한 조직이라고 해도 이렇게 주먹국으로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지금 놀라워요. 그 국가로 치면은 대통령이 내 반대표에 표 찍은 놈들은 국민 자격 없다고 투표권을 박탈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런데 그렇게 표현은 안 하고 본부에 기여하지 않은 회원은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임대표가 아니라 본부대표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모르는 대표들이 있구나. 이게 현재.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했더니 또 이런 말도 했대요. 여기 오래된 임원들, 회원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이렇게 주인인 것처럼 하고 새로 된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뭐 협조하지 않는다고 했다나. 근데 저는 부디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도 마찬가지예요. 조직 활동은 공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일만 얘기하고요. 일 끝난 뒤에 같이 이제 어울려져서 이제 서운함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냥 운영위원회라고 하든가 이런 거 할 때는요. 이렇게 꼭 뭐랄까 사석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은 트집을 잡거나 이런 건 참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 같아요. 규정대로 하자는 건데 그 규정을 아주 가볍게
무시하는 일을 현재까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럴까 하는데 결국은 그 운영위원 자격에 기여한 자라고 하는 이유가요. 이 안에서 함께 규정도 충분히 익히고 파악하고 우리가 주로 어떤 방향으로 서로 의사결정했는지를 이해한 사람이어야 운영위원이 되는 게 맞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회원들의 네. 암묵적인 지지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그렇죠. 된다. 네. 그리고 사실은 회원의 그 뭐랄까 대의잖아요. 회원의 예, 의사를 그렇죠. 물어서 하는 것이지 자기가 결정한 거를 회원에게 통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 계명 천지에 이걸 설명해야 될까요? 근데 회원들에게 의사를 묻는다라고 하는 거를 잘 몰라요. 예. 제가 볼 때 심지어는 그 소수 운영위원들이 가령 5대5로 만났다고 쳐요. 그래도 의견이 다르면 끝내 끝장 토론이라도 하면서 설득을 해서 네. 자기의 의견이 이해되도록 노력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 뻔하다 그러면서 운영위원회에 의사를 안 물어요. 그러니까 의제도 안 묻고 날짜를 언제 할까 이런 것도 안 물어요. 올해 와서는. 네. 이거는 어느 사회에서 이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계속 열심히 서로 토론하면서 그건 회원의 입장에서 토론해야 되죠. 그거 하면서 결론을 내려고 애써야 되고 그게 근데 너무나 팽팽해서 결론이 안 나면 보류해야 되잖아요. 네. 다음에 또 만나서 또 얘기를 하든지 하고 이게 그냥 기본이잖아요. 근데 빼고 결정해버렸어요. 이 의견이 좀 다를 것 같은 사람. 근데 이유는 본부에 회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부 톡방에 거기는 상임대표도 없고 누구도 없지만 운영위원이 몇 분 계셔서 물어봤어요. 현재 운영위원 중에 자기 소속 기관의 장이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회비를 소속 기관에 내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본부에 회비 내지 않은 운영위원이 지금 현재 운영위원입니까? 내가 몰라서 묻는다. 근데 아무도 대답 안 해요. 네. 그것도 놀라워요. 아무도 대답 안 해요. 네. 그 결정한 사람들이잖아요, 본인들이. 예. 근데 왜 대답을 안 할까요? 그건 아주 여러 가지가 놀랍고 회원 제가 근데 20년 이상 된 역사죠. 그 동안에 총회에서 이런 식으로 회원들의 자격을 제한한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제가 물론 참여 안 한 때도 있겠지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록 기록이 다 있잖아요. 예, 그렇죠. 회비를 본부에 안 냈다고 해서 회원이 박탈된 적이 없어요. 당장 저는 그러니까 올해 3월 말에 있었던 그 임시총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3월 말은 정기총회죠. 정기총회, 정기총회 때 그때에 380여 명이 그 투표권자였거든요. 그게 사무처장이 발표했죠. 회원 자격이 384명인가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전문기관의 회원 자격을 박탈해 보이더니 이번에는 180여 명? 185명. 예. 그러면 한 200여 명이 그러니까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어서 저도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예. 그러니까 물론 저도 그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긴 합니다. 네. 제가 연대가 만들어진 게 1998년도 그 종단 분규에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정화개혁회의라고 월화 정정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그 송월조 총무원장의 3선을 저지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됐는데 총무원 청사를 점거하고 폭력 난무하고 사방에 불 지르고 뭐 병 날라다니고 해외 뉴스 나왔어요. CNN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에 그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재회연대가 전 출범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교 바로 세우기. 예. 그런데 그런 것처럼 승려들은 자기하고 뜻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건 잘못됐다라고 했던 제가자들이 지금 현재 나와 뜻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배제하고 편가르기 하고 뭐 이러면서 갈등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저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저도 당황스럽고. 네. 예. 대표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나와 뜻이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 쓰셨잖아요. 어떤 분들, 어떤 저쪽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밑줄 그으면서 시비 걸 거예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본부가 돈이 없는데 본부에 돈을 안 냈으니 기여한 바 없으니
본부 회원은 아니다라고 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본부는, 그러니까 제가연대 전체는 정관에 본부, 교단자정센터, 불교 아카데미, 그리고 이제 작년에 급조한 특별기구, 그렇죠. 특별기구는 회원 자격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네. 그거 다 치고, 그냥 그다 네. 치고, 이 4개의 기구가 제가연대를 구성하기 때문에 네. 제가연대 총회에는 이 4개 기구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본부만 총회할 때는, 네. 예를 들면 아카데미만 총회할 때는 아카데미 회원만 오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는 그 말이 맞다. 본부 총회하려면 본부에 돈 낸 회원들하고 같이 하신다. 그런데 제가연대 총회라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명확한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연대 총회를 못 오게 한 그 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요, 이제 불과 2, 3년 제가연대 회원이신 그 최 상임대표라든가 예. 최 무슨 공동대표께서는 잘 몰라서 그런다고 치고, 이 조직을 그동안에도 잘 이해를 못 하셨네, 이렇게 치지만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래된 임원들이 계시잖아요. 제가연대 출발과 함께 했고 역사를 같이 한 임원들이 거기 이제 두어 계시잖아요. 3분 정도는 계신 것 같아요. 예. 그쪽에. 근데 나는 그분들이 왜 이것에, 예, 뭐 그거를 주도했는지 동참했는지 동의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회의록을 제대로 못 봐요. 참 그것도 참 신기한데, 각종 회의가 있으면 회의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회의록이 정기 총회 회의록 같은 건 끝나면 제 기억 맞을 거예요. 15일 이내로 이렇게 공지하고 회람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예, 금년 3월 총회록 올라온 거 못 봤어요, 저는. 예. 그리고 7월 회의록은 보니까 회의 결과 보고서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이. 근데요, 대표님도 아시지만 결과 보고하는 것과 회의록은 다릅니다. 네. 근데 그냥 섞어요. 막 섞어서 네. 편한 대로 해요. 작년 2월에 운영위원회를 하고서 그 문제가 생긴 게 회의록이 회의 내용과 달랐어요. 작년 네. 운영위원회가 6월 28일 날 열렸고 저는 줌으로 참관만 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당연히 회의록 회람하잖아요, 참여자들에게. 그렇죠. 근데 이제 도움을 받아야죠. 예, 근데 이거 아니다 이러면서 그 회의록 승인을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은 없어요. 네. 진짜는. 그렇죠. 근데 그 쟁점이, 승인하지 못한 쟁점이요, 박광서 전 상임대표를 공동대표로 추대하려고 하는 안이 한쪽은 총회 때 하기로 한다고 우기고, 한쪽은 그때 당시로 임시총회 때는 상임대표만 추대하는 걸로 하자. 여러 가지 지금 상임대표가 몇 달째 공석이니까 서둘러서 상임대표 추대하는 걸로 구글로 하자라고 운영위원 톡방에서 결의했는데, 그것을 이제 회원들에게 누군가가 얘기했겠죠. 회의록은 승인되지 않아서 회의록이 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구두로 말했겠죠. 그래서 임시총회를 11월 26일 소집했고, 바로 그렇게 임시총회를 했다는 이유로 총회의장, 허태권 총회의장이 이제 탄핵이라는, 참 우리 같은 조직에서 정말 잘 없을 그런 일이 작년 11월 26일에 있었잖아요. 그 계기는 박광서 전 상임대표가 공동대표로 그 6월, 7월 총회에 뽑히도록 해야 하고 라고 하는 등등이 두 편이 갈린 거예요. 그날 회의 참석한 두 팀이 회의록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회의록을 동의할 수 있을 때까지 다듬어야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안 다듬었어요. 그리고는 회원들 그때 40여 명인가 이렇게 해서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길로 이제 나서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한쪽으로 자꾸 불편하나요? 회원들께서 이것을 아시고 싶어 할까? 또 지난 일인데 이게 자꾸 걱정이 되는데, 문제는 그때 이후로 이렇게 한결같은 흐름을 갖고 가고 있어서 그때 일을 설명 안 드리면 오늘 뜬금없는, 그러니까 7월에 뜬금없는 일이 생긴 것처럼 되어서 안타깝지만 또 굳은 얘기인데도 그 7월에 임시총회를 그 회원 다수를 갖다가 배제한 상태에서 해서 거기서 결정한 사항이 뭔가요? 그게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예. 지금 본부에 돈 내지 않은 회원은 제가연대 회원이 아니다라는 거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죠. 결의를 했어요. 그거를 이제
총회에 가서 정식으로 최종적으로 결의를 해야 되는데 그 총회에서 결의할 때 이미 배제했어요. 두 개 전문기관 그렇죠. 회원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관에 위배되는 결의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월 총회는 숫자상으로는 185명이고 실제로 참여한 위임 포함해서 한 분들이 70여 명이래요. 네. 그러면 이제 정족수 채웠다 이렇게 해서 결의된 것이 거듭 운영위원회 그 내용. 그러니까 두 개 전문기관이 회원이 본부에 돈을 내지 않으면 재가연대 총회에 오지 못한다는 해석. 네.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가령 감사해임 계속 노래 불러온 감사해임을 이제 당신들끼리 결론을 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정관에 있는 두 개의 전문기관 회원들을 갑자기 회비를 본부에 내라고 하면서 자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지금 대단히 중요한 다른 우리 불교단체들도 죄송하지만 이런 경우를 한 번쯤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억지스러운 일도요. 조직적으로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네. 상상이 안 되는데 실제로는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 결말이 나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 올 3월에 대표님도 이렇게 보셨지만 숫자가 조금 많아졌죠. 네. 회원들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네 라고 해서 팽팽했어요. 그날. 작년 11월 임시총회 때는 이제 저쪽에 그 제가결사 회원 자격을 제가 또 그날도 이제 지적을 했잖아요. 제가결사는 현재 그 당시 회원 자격, 정회원 자격에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숫자 그때 오셨던 분들은 이제 제가결사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 임시총회. 그때 놀랬던 것 같아요. 다른 이제 아카데미나 이쪽에 오래된 회원들이. 그래서 금년 3월 31일 정기총회 때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팽팽해졌죠. 그러니까 안들이 상정이 못 될 정도로 팽팽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회원들에게 아직 전달이 안 되었네. 그러면 더 노력을 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 수순이 이 집행부가. 근데 그거 없이 아무 3월 31일 끝난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비 내신 분들 의무인데 공지도 안 해요. 회비 납부 돈 받았습니다. 이런 거 공지 없이 몇 달을 흘러가다가 7월에 그러니까 총회 전후로 운영위를 열더니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그 총회에는 이미 두 기관은 잘라버리고 저는 이제 누가 정회원지를 알 수가 없는데 제가결사 회원도 다 못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부에 돈 안 냈으니까 논리적으로 하면. 그런데 185명은 정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은 누군가가 감사 청구해야 될 일이에요. 7월에 정회원 명부를 달라.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여달라, 공개하라 했죠. 그렇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자, 이 내부 그건 뭐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이상한 없어요. 일인데 그러면 이제 다시 각도를 좀 바꿔가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불편한 얘기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의사결정권을 지금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측에서 제가 연대에 어떤 활동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좀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요. 제가연대는 변함없이 산하에 교단 자정센터와 사단법인 불교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두 개 기관은 여전히 그냥 코로나 때 조금씩 다 뭔가를 못했던 건 뭐 공통된 일인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던 일을 해요. 아카데미도 다 공공 지원도 받아서 하고 있고 자정센터 안팎으로 엄청나게 우리 대중공사 하자고 하는 게 자정센터 중심으로 이렇게 한 일이잖아요. 그 일도 쉽지 않은데 연초부터 그렇게 해냈고 바깥 일도 열심히 해요. 두 개의 전문기관은 회원들께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만큼 물론 더 활발한 이제 일들을 앞으로 하겠죠. 그렇지만은 하던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위 그 본부라고 하는 데와 이제 여전히 특별기구인 제가결사는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본부 톡방 있잖아요. 회원 톡방에
거기에 상임대표가 안 계셔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사무처장가가 뽑혔다는데도 그분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우리가 몰라도 뭐가 있으면 기사도 나고 하겠죠. 근데 아무 소식이 없고 그렇습니다. 네. 뭐 하게 되겠죠. 지금 무슨 원대한 포부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부디 이렇게 이제 의견이 다른 임원들은 소임 끝나면 헤어져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정말 역사에 없는 새로운 시도를 하신 최명희 상임대표, 그 집행부 제 10기예요. 10기 집행부 핵심 분들도 내년이면 임기가 뭐 시간차를 두고 이제 끝날 거예요. 2024년이면. 네. 그래서 하는 일 거의 없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서로 불편한 것만 한 2년을 하고 끝나실 수는 없겠죠. 뭔가 하겠죠. 해야 되는 거죠. 회원들에게 배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적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말이에요. 피빌은 여전히 내고 있는데 도대체 뭐 했는가 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사업해야 됩니다. 사업하고 보고해야 됩니다. 근데 1년 반 최명희 상임대표께서 지금 작년 7월에 됐다 그랬죠? 그럼 거의 1년 반 돼가거든요? 그렇죠. 네, 1년 반 동안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가? 참여불교 제가연대의 이름으로. 그렇죠? 거기에 상임대표니까. 본부의 상임대표를 지금 스스로 자임했지만은. 근데 그 두 전문기관, 불교 아카데미나 교단자정센터는 이제 자기들의 정해져 있는 그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작년에 교단자정센터에 금권선거 신고센터 그쪽을 해가지고 조계종의 종회의원 선거나 총무원장 선거의 감시 역할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과거의 조계종 척북청산 운동의 참여불교 제가연대는 당시 이제 허태곤 상임대표였죠. 굉장히 그 시민사회 운동을 뒤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싸움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교단 감시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제가불교의 어떤 긍정적인 비전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일에 참여불교 제가연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1년 반 됐는데 임기 끝나가요. 그죠? 그래서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이제 감사니까 사실은 감사라면 현재 감사라면 잘하든 잘못하든 제가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사실은 이 조직이 이런 일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지금은 잠깐 제가 다른 입장으로 오래된 회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말하고 싶은 심정인데 왜냐면 제 소임을 지금 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도 얻지 못해요. 제가 그러니까는 없으니까 뭐라고 말을 제대로 못할 것 해임 같은데 결정 이전에도 이미 모든 정보로부터 당연히 회원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차단당했다는 것이 저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도한 집단이 있나? 혹시 이게 참 우리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하고도 좀 무거운 얘기를 이렇게 해야만 하니 우리가 좀 그렇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3월 31일 감사 보고서 그 감사 보고서를 쓰기 전에는 제가 어떤 짓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왜 해임 대상인지도 진짜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그냥 운영이 톡방에서 한번 없어보러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마디 걸쳤고 그런 것 뿐인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소임은 금년 3월에 제 감사 보고서가 제가 뭔가를 이제 했다라는 걸 설명이 되는데 그래서 회원들께서 애정을 갖고 계신 회원들은 혹시라도 본부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무처가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전체 기관에 보내주고 하는 거 그 총회 자료집이라도 보내라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총회 자료집도 제 기억으로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7월 총회는 것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 3월에 정기총회 자료집은 제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감사가 무엇을 주목했는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큰일 안 했어요, 저는. 그때 3월 달에 썼던 감사 보고서는 제 은판 기사에다가
이 자료로 첨부를 하겠습니다. 아, 이건 공식적인 거니까요. 예, 예.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읽어보시면은 뭐 예. 그 판단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부디 그다지 뭐 좋은 즐거운 소식은 아니더라도 이게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제가연대 회원 여러분과 그리고 이제 조직 활동을 하시는 불자들은 한 번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어디까지 뭘 하다가 이제 지금 여기까지 왔나.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왜냐면 사업이 예. 실은 회계감사 같은 건 그리 중요하지도 않아요. 제가 연대는 회계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목적 사업을 어느 정도 했는가, 어떻게 노력했고 어디까지 갔는가 이런 거를 의뢰의 총회 때 예. 보고 할 수 있었는데, 금년 3월 저는 작년이 우리 이제 상황이 그러했으니까 사업 보고를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이제 명백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면 회계 문제도 걸쳐 있고, 네. 회계 문제가 아주 주먹구구인 것도 걸쳐 있고, 뭐 사업도 일부 있고요. 사업이라는 게 회의 진행하는 것에 관한 이런 게 조금 있고, 그래서 그것 외에는 지금 어떤 사업 소식도 저는 듣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참 희한한 일이기도 해요. 희한하고 안타까운데 결코 이대로는 끝나지 않아요. 이대로는 이제 네. 대가연대 회원 여러분들이 그냥 신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그리고 이런 잡음이 내부적으로 우리는 감추려고 하진 않았고, 내부에서 자정이라는 책무감으로 이제 조금 미주알 고주알 다 드러내면서 공유하고자 노력했잖아요. 회원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적어도 톡 메일링은 안 되니까요. 우리가 회원 주소를 쓸 수 없었으니까요. 톡방에 계신 분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띄엄띄엄 이제 듣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지키고 계시는 회원들이세요. 지금 추정하면 그래도 300명은 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300명은 되실 텐데 떠나지 않고 이걸 지켜보시면서도 불편하신데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들께 저는 여러 번 속으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연대가 어찌 저 개인의 책임인가요? 여러분의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참고 애정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질문하시고, 부디 질문 아무 저한테라도 혹시 보시면 네. 그냥 어디 댓글이라도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네. 대목을 좀 더 소상히 설명해라 네. 라든가, 뭐 좋은 이야기도 좋고 비판적인 이야기 당연히 좋죠. 그걸 들어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질문해 주시고 또 여전히 함께 하시니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제가 연대가 처음 만들 때는 조계종의 승려들이 문제를 폭력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들에 이제 부정적인 그런 걸 가지고 오히려 제가자가 모범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관에 의한 운영, 그리고 이제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 그 다음에 승려에 대한 맹목적인 추정에서 벗어나서 제가불자가 주체가 돼서 교단을 갖다가 감시 비판하는 역할.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가 연대가 가졌던 긍정적인 역사성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작년부터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은,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여기 제가 연대 회원들,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일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수 몇몇이 의사결정 구조를 독점하면서 예.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그렇다면 회원들은 이렇게 상황이 망가지는 것을 갖다가 지켜만 봐야 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차라리 물어봐라. 예. 그러면 성실하게 대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 이상의 뭐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봐야겠네라고 생각하시는 건 정말 고마운 의지시거든요. 예, 예. 그냥 그래도 저게 역사가 한때는 잘했던 단체니까 그냥 여러분들끼리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뒤에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그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작년 초에 오랫동안 함께했던 어떤 분이 저보고 이런 말씀을 제가 공개적으로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 냅둬버리지, 이런 표현을 할 때 가슴이 서늘했어요. 예. 어떻게 냅둬버릴 수가 있습니까? 예. 이게 여러분이 다 함께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막 정말로 목이 메이게 말했는데, 그렇게 저한테 반응하신 그분의 심정도 저는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게 마땅치 않아서 차라리 그냥 깨지면 다시 시작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기도 하나, 저는 저 개인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같이 임원이 되어 계신 그 오래된 그 분들은 심정적으로는 전에 없이 격앙된 그런 것도 보이시고 하는데 다 이해가 돼요. 얼마나 깝깝하면 그러시겠어요. 수행 열심히 하시고 퇴직 후에 그러던 분들도 가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격앙되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어서 지금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정말로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이 조직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있으셨나 보다. 어쨌든 제가 연대는 조금 잘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있으셨나 보다. 많은 회원들이 특히 대의 기구인데 운영위원을 자처했으니까 운영위원 하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고마워하죠. 우리는. 왜냐하면 운영위원은 회비라도 좀 더 내고 더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조직에서 소임을 맡아주면 다 고마워하잖아요. 근데 그 고마움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지한 것이 어느 면에서는 조금 이 상황을 개선하는데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시점에는. 그래서 부디 구체적으로 봐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 가서 불교 이름, 제가 불교 강의를 했지만 잘 안 어울리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불자가 된다는 것은요, 가장 흔한 팔정도의 정견 이야기를 해요. 상황을 바로 보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연대에 애정을 갖고 함께하고 계시는 회원들께 우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지지하시지 마시라. 이제 따지고 묻고 그리고 지지하시라. 그러니까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나요, 대표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제 한쪽을 배제시키는 쪽을 지지하는 분들도 이 상황을 갖다가 다 이해하고 동의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다만 몇몇 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내지는 인연, 친소 관계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 사람 뭐 잘하겠지 라는 개념으로 해서 지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지지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양쪽 다 사실 혼나야 되는 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모두 물러나라는 얘기들을 계속했잖아요. 집행부 전체 사퇴하라. 근데 전혀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배제 당한 운영위원들조차도 우리도 나가고 다 나가자. 이거는 회원들에게 더 이상은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총사퇴라고 누누이 말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리고 전임 그 공동대표단 여러분들께서도 그 성명서인가요? 선언인가요? 그것도 공유하셨잖아요. 다 물러나고. 다 물러나고 새로 하라. 그건 지당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그 회원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한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거야 라고 생각한 그분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임원들이 임기가 있으니까 2024년이면은 이제 임기가 이제 끝나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과 같이 자신들의 뜻에 반한다고 회원 자격을 박탈해버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소수하고만 이렇게 가버린다고 한다면은 임기 끝나도 결국에는 다시 또 재탕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것은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정센터 여전히 씩씩하게 할 일 하고 아카데미 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서 갈 거예요. 이제 두 개는 계속 가는데 내년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남처럼 하도록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는 그러기 전에 남은 방법은 임원들은 총사퇴해야 맞고요. 이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총회, 임시총회든 아니면 뭐 내년 하다못해 내년 3월 총회가 되더라도 좀 더 그동안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 전체 경과를 자세히 검토하시고
좀 더 큰 목소리로 이 총의 흐름을 주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믿는다는 마음은 정말 고마운 거잖아요. 누가 네, 누구를 그럼요. 믿는다는 건 그것 자체를 정말 가볍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조건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면 그 책임도 같이 지게 돼요. 네. 선량한 신뢰였는데 책임을 같이 지게 되는데, 내년에도 2024년에도 지금처럼 제가연대가 이 모양으로 있으면 아마, 글쎄요, 제가 이거는 속단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마치 서너 개의 단체처럼 분해돼 버리지 않을까요? 내년에 회원들이 그걸 바라실까요? 이건 아주 조심스러운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처럼 소통되지가 않아요. 저 두 개가, 본부라든가 제가결사가. 그래도 이렇게 자정센터와 아카데미는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톡방에 서로 공유하는 그 사업 보고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있는데, 나머지 두 개가 이대로 그냥 돌아앉아가지고 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걱정이 이런 있습니다.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소통이 안 되는 절차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 상호 신뢰가 지금 완전히 파괴된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사실 좀 많이 해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서로 신뢰하지 않고 서로를 갖다 불신하는 이들이 한 지붕 밑에 같이 있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예, 이건 또 그렇죠. 그런 반응이- 제3자로 보면 예. 그건 또 아주 정확한 말씀인데, 다만 그 전에 아까도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여기 아카데미나 자정센터를 밀어내고 있는 그쪽에 많은 회원, 그러니까 이번 회의로 보면 70여 분이에요. 예, 70여 예. 분이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몰라서 이 상태로 가는 게 여전히 그 제가연대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서로 갈등이라는 표현도 매우 조심해서, 제가 본부 톡방에 글을 올릴 때는 항상 집행부의 갈등 이렇게 하잖아요. 예. 회원들끼리 갈등이 아니라고 저는 아직은 생각해요. 예. 회원 다수끼리 갈등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 소속 그 누구들이, 불과 운영위원회가 지금 열 몇 명인데 이제 총원도 모르겠어요. 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누구는 사임을 했다던데 여전히 톡방에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누가 운영위원이고 누가 아닌지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해봐야 연함은 명 되는 운영위원 그 안에서 서로 갈등은 사실이니까, 갈등하면 방법은 거기 다 나가면 돼요. 일시에. 그리고 회원들에게는 정말로 서로 대면하면서 다툴 일이 없는 상태잖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사업상 가령 이데올로기가 저런 일은 우리가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걸로 다투면 서로 좀 더 커질 수 있지만, 지금 하신 말씀이 사실 예. 중요하기도 하고 참 우습기도 한데, 예. 한 일도 없는데 왜 싸워가 그러니까 되는 말이에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는 일이 없는데 왜 싸워요? 그거니 이게 정말 부끄럽다는 말을 10번도 더 하게 되는데, 오직 임원들 탓이에요. 오직. 그리고 저는 제가연대에 지금 10기라고 했지만 지금 여러 대의가는 연임한 상임대표도 있고 하지만, 제가연대 상임대표가 바깥 세상에서 뭐 알아주는 자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제일 봉사하고, 실은 뭐 대부분 그렇죠. 뭐 제일 돈 많이 낸 분이 작년 총회 때 해임 당하신 허태권 전 상임대표예요. 수억을, 그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그거는 빈말이에요. 우리 같은 어디서도 지원받지 않은 단체가 돈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와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회원 여러분들도 그래요. 계속 함께 하면서 얼마가 됐든 회원을, 그 회비를 내주셔서 여기까지 왔지, 돈은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는 건 정말 사기라고 봐요. 그래서 엄연히, 맞습니다. 예, 엄연히 여러분들이 20여 년을 많든 적든 후원하셔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예. 예, 돈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치면 상임들은 말이에요, 제일 돈 많이 내고 당대에, 그리고 각자 본업이 있지만 여기에 이제 시간과 머리를, 네. 에너지를 쓰면서 봉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작년, 올해, 저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적어도 작년 제가 감사가 된 이후로는 상임대표가 예전 상임대표와 전혀 달라요.
놀란다고. 제가 아까 조직표를 굳이 한번 돌아봐 주십사 말씀드린 것도 조직표를 보면 상임대표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대표단 그냥 대표라고 써 있고 그 중앙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여기는 집단 운영체제예요. 아시다시피. 집단. 그리고 예전에는 운영위원회 하나가 아니고요. 집행위원회도 있었어요. 그 말은 수시로 모여서 결정해서 집행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규모가 줄어들면서 운영위원회 하나로 지금은 이제 남아졌지만 여전히 그게 중심인 거예요. 제가현대 운영은 운영위원회가 중심이고 운영위원회 구성은 각 기관들에서 실무적으로 일하고 있는 뭐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런 사람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걸 정말 어떻게 이 안에 있으면 너무나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렇긴 하는데 이제 회원 여러분과 불자 대중들께 이해를 좀 구하고자 이렇게 즐겁지 않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알고 보면 초점은 상임대표가 뭔 그 명예일까요? 근데 그 전에 없는 그런 위치, 그 뭐라고 말할지 몰라서 제가 더듬고 있네요. 그런 위치, 여전히 운영위원회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들러리처럼 하는 거, 이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 회의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회의록이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의견을 내서 어떤 절차를 거쳐 갖고 결론에 도달했나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2023년에 조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1970년이라고 한들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죄송합니다. 진짜 이상한 얘기를 왜 나와서 해 그러실 것 같은데 요지는 거듭 지금이라도 모두 임원들은 총 사퇴해야 돼요. 1년 거의 2년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건 물론 노력 안 한 건 아니에요. 대중공사 하려고 애쓴 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운영이 톡방에서 아까 대표님 그 폭력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제 외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여기 운영위원 톡방에서 저에 대해서도 정말 바깥 세상에서 평생 못 들어본 폭력적인 언사가 문자로 남아있어요. 제 기억이 아니고 문자가 남아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점잖은 운영위원들이 그 누구들로부터 아주 폭력적인 언사를 듣고도 참고 뭐 여기까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회원을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배제해버리는 건 그 자체가 폭력이에요. 그건 폭력이에요. 단순한 의사결정이 아니고요. 폭력이거든요.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뭔가 좀 얘기를 나누면 재가연대 문제를 해결하는 뭔가 이제 가닥이 좀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로 이렇게 대담을 시작을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해숙 선생님 말씀은 지금 현재 임원들은 책임지고 총사퇴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그 새로운 그 구성을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사업 평가도 이건 사업이라는 게 지금 작년 올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던 그 사업이 없는데 그렇지만 회원들께서 왜 없느냐고도 물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예상하기로 금년에 참여불교 재가연대가 회비를 내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서 재지정을 받아야 해요. 3월부터 이제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게 원래 3월이다가 4월로 변경됐어요. 그건 이제 절차상 그렇게 된 거니까 됐는데 그때부터 저는 속으로 안타까워서 이거 신청해야 되는데 계속 회비 납부 내역도 공지하지 않고 있네. 저는 집행부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 그 어려운 중에도 계속해서 회비를 내주신 제가 이제 회원들이 기부금 영수증도 못 받으신다면 이거 어떻게 되지? 이게 정말로 심각했거든요. 근데 소문에 들으니 뭔가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정확한 작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비를 납부하면 그 다음 달에 반드시 납부 내역을 공지하고 돼 있고요. 수입 지출에 대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운 좋게 국세청이
네, 시시콜콜 너무나 바빠서 안 보고 넘어가면 거기 사업 보고도 하게 돼 있어요. 제 지정할 때. 근데 3월에 사업 보고가 결의를 완료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7월에 한 것으로 아마 하겠죠. 근데 감사 보고에서 제가 실제로 회계 문제 몇 가지 중요한 거 지적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무심히 봐주시면 다행히도 기부금단지 지정을 다시 재지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를 바라긴 해요. 회원들을 위해서요. 하지만 저는 반드시 이 기록이 남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엉터리예요. 그렇게 회계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운판에서는 참여로 제가연대 이해숙 감사님, 해임 됐으니까 전인가요? 모시고서 제가연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연대의 문제에 대해서 우선은 그 감사 보고서를 갖다가 썼던 것,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도 지금 현재 그냥 인정 안 되고 그런 거죠. 그때 3월 31일 총회 자료집은 이제 전면적으로 다 거부당한 거니까 배포도 안 됐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름의 문제 의식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이 외에 다시 이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현재 관심 가지신 분들은 좀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카톡에서라도 자꾸 질문해 달라. 그래서 같이 토의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얘기가 길어졌는데 정리하고 마무리되는 발언을 잠깐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 말씀에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혹은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생겼다고 해서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걸 넘어서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 활동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숫자가 100명, 200명, 한때는 1000명이었지만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을 수 있는, 없었으면 좋을 일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대로 주저앉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디 회원들께서 거듭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일을 그르쳐 놓고 왜 우리한테 다시 관심을 가지라고 하냐라고 하실까봐 조심스럽지만은 이게 다 임원들의 역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 탓이에요. 그래서 그걸 엄중하게 지켜봐 주시면서 질문하시고, 부디 그렇게 함께 하시면, 여기 또 제가 현대는 이제 또 많이 사회생활 경험도 많은 회원들이 많으셔서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반으로서 냉정한 또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게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엉터리 없이 막혀 있지만 반드시 저는 금년 내로 문수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회원들에 의해서, 임원들은 지금 거의 마비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회원들에 의해서 새로운 전기가 생기지 않을까, 생겼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쉽지 않아요. 제가 그냥 세미나 사회나 보고 그럴 수는 있는데 저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누누이 설명하는 자리에 온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결심이었는데 이해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현대 회원만이 아니라 우리 불교 단체 활동하시는 불자들 또 이게 저기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보시면서 각자의 조직에서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혹시라도 된다면, 부끄럽긴 해도 조금 위안이 되는 일이 아닐까 해서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한 얘기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교계가 한국 사회에서 좀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연대의 문제는 제가연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불교 시민사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연대만이 담당해왔던 어떤 그 건강한 교단을 위한 감시, 비판 기능이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교단자정센터가 활동하고 있다고 하지만 참여불교 제가연대 전체의 힘을 갖다 실어주지 않고 자정센터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것은 사실 관계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태까지 참여일구 재가연대를 갖다가 지켜주고 또 후원해왔던 많은 회원분들이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한 그 관심을 더 이해를 가지시고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힘을 보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익 선생님 어려운 말씀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